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8년 차예요. 참 살다 결혼하면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길래 걱정했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 더 어이가 없네요. 저는 남편을 집안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은 남편은 아들이 2명 있는 집안이었고 장남으로 태어난 남편은 시댁이 좀 부유한 편이라고 들었어요. 부모님 소개로 만났던지라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부유한 집안 사람치고는 그렇게 기가 센 것 같지도 않고 남편이 장남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그냥 남편이 인간적으로 좋았어요. 저희 둘이 첫 만남 이후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다 보니 이어서 몇 달을 만나게 되자 양가 집안에선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었죠. 저는 남편을 만나던 당시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공기업에서 근무한 지 6년차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남편 집안이 부자 집안이라고 하니까 결혼할 때는 뭐 집도 해오고 차도 해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따로 나와 독립해서 살았었고 거의 그때부터 혼자서 살다시피 했다며 집안에 뭘 기대하는 게 부담스럽다고만 하더군요. 아니 솔직히 장남인데 뭐라도 해줄 알았는데 남편의 그런 태도가 이상하더군요. 뭐 그렇다고 남편을 조건 보고 좋아한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실제로 저희의 만남 8개월 차에 서로 결혼하기로 정하고 양가 집안에 인사드릴 때까지만 해도 남편 집안에서 뭐든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결혼할 때까지 1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었습니다. 결혼식부터 신혼여행집까지 전부 다 저희 부부가 모은 돈으로 구했어요. 진짜 설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자 이게 현실인가 싶더군요. 그러다 보니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서 사위인 남편을 불러다가 왜 집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냐니까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사실 제가 전처의 자식이라서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사실 새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초등학생 시절 아버지가 바람이 났고 엄마는 그걸 못 견디고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그러자 자기 혼자 집안에 남겨져 아버지가 매일 식탁 위에 놓고 가는 1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끼니를 때우면서 생활했고 그렇게 학원과 집만 오고 가며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엄마라고 데리고 온 그 여자가 바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이혼하게 만든 그 상간녀였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아버지랑 재혼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둘째랑 자기랑 나이 차이가 무려 10살이나 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알게 되었는데 이 새엄마란 여자가 얼마나 독하냐면 그 전에 시아버지랑 재혼 전에도 결혼을 이미 한 번 했었고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시아버지랑 바람 피우다 걸렸고 남편과 딸아이 버리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혼 이후에는 한 번도 그 딸 찾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자기랑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 차별이 진짜 대놓고 극심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학생 때는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들을 둘째 아들 남동생은 매일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에 자신은 집을 나와서 대학교 근처 원룸을 구해서 다녔고 모자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노가다도 해보고 그렇게 안 해보니 없이 알바를 하면서 혼자서 사는 생활에 익숙한 남자였었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랑 만날 때부터도 부잣집 도련님 티는 하나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올바른 남자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아버지는 친아버지인데 왜 그러냐니까 어릴 때 술 먹고 들어와서는 자기를 보면 저희 친엄마가 떠오른다며 그 이후로 집에서 없는 듯 지내라며 10대면 주던 게 아버지였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는 집을 나와서 지내게 되었고 그냥 아버지랑 자기는 혈육으로만 이어져 있을 뿐 남이라고 씁쓸하게 말하더군요. 그럼 차라리 엄마를 찾아가지 그랬냐니까 친모는 좀 더 심했다고 둘 다 똑같은 말을 하며 자기를 보면 바람핀 남편이 떠오르니 뭐니 하면서 게다가 엄마도 이미 또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애도 있고 그러면서 친엄마는 그 새로 결혼한 그 남자가 너가 찾아온 거 알면 경기 일으킬 거라며 쫓아내다시피 했답니다. 2번 다시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그 이후로 자신의 인생은 사실상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 자기를 따르던 동생조차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모가 동생과 저를 차별하기 점점 대놓고 시작하면서 동생은 자기를 좋아하지만 자기한테 다가올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집을 나와 살면서 유일하게 자기 가족 중에 자기를 챙겨주는 게 배다른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의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이 미워지기는커녕 진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던 남편의 힘든 과거들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시댁에 해줬던 예단들이 너무나도 아깝더군요. 그 이후로 저희는 시댁 집안에 찾아가지도 않았고 시댁에서도 저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안 오냐고 한 번 전화만 왔더군요. 제가 그래서 친모도 아닌 분 찾아가는 것도 웃긴 것 같고 그동안 아들 아니게 키웠고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남편 얼굴 보면 불편하시다던 분들이 뭘 찾아오라고 하시냐고 진짜 찾아가 드릴까요? 라고 되묻자댔다고 지금 보니 그놈한테 아주 따가울리는 짝이라며 전화 끊어버리더군요. 근데 웃긴 건 그 집안과의 인연은 그렇게 되었지만 도련님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습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는 저에게 말하길 형수님 죄송하다며 그냥 다 자기 잘못 같아서 죄송하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길래 어쩌다 어린 도련님을 달래주었죠. 오히려 진짜 어린 도련님과 남편은 형제애가 깊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옛날에 동생을 밀어내려고 했으나 항상 새엄마가 뭐라 하면 동생이 옆에서 뭐 어떠냐며 자기한테 형형거리며 다가왔고 잘 따라주었던 동생이었다며 동생만큼은 남편도 아끼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는 안 보는데 배다른 형제만 보는 아이러니한 관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도 아이를 둘이나 출산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서 나서도 자기들한테는 손자 손녀일 텐데 시부조차도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었고요. 나중에 듣기로는 남편에게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 계모한테 연락이 와서는 너는 필시 네 스스로 나갔으니까 재산도 10원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며 넌 엄연한 후레자식이고 앞으로 이 집안과 상관없으니 자기 아들한테도 기웃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버지도 그런 뜻이라면 자기도 그러겠다며 그런 돈 애초에 기대한 적도 없었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 보고 바보냐고 진짜 아버님 돌아가시면 돈이라도 받아야지. 그땐 유류분이라도 하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자며 자긴 진짜 돈이 너무 무섭다고. 그 계모도 싫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이유 없이 그 빌어먹을 돈 때문에 내가 왜 죄 지은 것 마냥 한 소리 듣는 것도 질린다고. 그냥 우리 둘도 돈을 못 벌지도 않는데 이대로 해서 돈을 모아 우리 가족만 소소하게 행복 누리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며 나중에 그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게 싫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니 그저 위로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저희 집에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 시어머니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로 찾아왔냐니까 항상 의기양양하던 시모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자기가 지금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좀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아니 어머니 집은 어쩌고 여기 와서 그런 말 하시냐니까 사실 시아버님이 회사가 부도 났다고 하더군요. 그냥 부도 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모조리 날려먹었다고요. 사기도 당하고 횡령도 당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 생겼고 집은 전부 다 재산차압이 붙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둘째 도련님은 뭐 하시냐고 둘이서 그럼 따로 살면 되지 않냐는 말에 둘째 결혼한 지 이제 1년 되었다고 그 집안의 화목을 깨기는 싫기도 하고 아직 자기 내 집이 이렇게 폭삭 망한 사실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둘째 도련님이 작년에 결혼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때 결혼식장에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신부 집안이 어떻고 이죽거리면서 결혼식에 참여한 저희를 보고는 니들은 왜 왔냐고 이 좋은 날에 부정타니까 돌아가라고 말하던 게 바로 시모년이었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시모에게 제 정신이냐고 도르셨냐고 그냥 저절로 목에서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오히려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장 나가라며 내 집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모는 못 배워먹은 년이라고 욕하면서 거실 바닥에 그냥 배째듯이 드러눕더니 자긴 그렇게는 절대 못 나가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시모의 그런 돌발 행동에 저 역시 돌발적으로 눈이 뒤집힌 저는 곧장 화장실에 가서 세수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와서는 거실에 누워서 눈 감고 있는 시모 얼굴에다가 레패드 기치듯이 찬물이 가득 담긴 세수대야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곤히 눈 감고 누워있다가 마른 하늘에 벼락 맞은 것 마냥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된 시모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 이후로 아주 발광하는 시모년을 뒤로하고 바로 경찰을 불러서 집안에서 쫓아냈네요. 결국 남편이 도련님께 이야기를 했고 도련님이 시모를 데리고 가 원룸까지 따로 일단 구해줬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원룸이 너무 좁니마니 하면서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며 방 한 칸에서 숨막혀서 죽을 것 같다는 헛소리만 들이는 곳 있다는 걸 얼떨결에 겉동란으로 들었다. 그 이후로 둘째 도련님이 신혼집에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둘째 도련님 아내는 거센 거절을 하였고 신혼집에 시모들이면 당장 자기는 이혼할 거라며 엄포를 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모는 그 단칸방 원룸에 갇혀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도련님을 미워하진 않지만 시모가 득골나고 시부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 아주 샘통이더군요. 남편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지 그 일은 언급해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평생 부자로 살 것 같이 행세하던 그 인간들의 말로가 이렇게 끝이 나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아직도 시모가 물벼락 맞아서 생쥐 꼴되던 모습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가만히 있다가도 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